가평군의회는 1월 1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3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월 24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가평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1건 등 21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7건에 대해 집행부와 의원 간 팽팽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김경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재정 확보 어려움이 예견되는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군의회는 민생 현장에서 항상 군민과 함께하며 더 나은 가평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수를 당초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권리 신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장기 등 인체 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가평 군민의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한 인용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항에 경관계획 수립 공청회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 경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경관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라목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27억이 무슨 근거로 27억이 나왔는지 제가 보면 군세, 정부 군세인데 27억을 뭘로 해서 이렇게 비용 수계가 나왔는지 아니 여기 보면 이 봉투가 또 3억 3천이에요. 행정봉투. 행정봉투 쓰는 거는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되면 그날로 폐기합니까? 지금 일반 그 사무용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조례 공포되고 나면은 바로 바꿀 생각이 있고요. 좀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 네. 27억은 27억에 대한 정확한 예산서를 내놓으셔야 했는데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뭐 1, 2천만 원 같은 데 말을 안 하는데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기획예산 담당관께서 이거를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의회에 보내는 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한번 다시 내역을 보고요.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때 그 27억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을 때요. 예. 그때 답변 말씀으로는 가로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차별로 예. 되어 있는 상징물과 새로 이제 상징물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변경해 가는 과정의 연도별 그 비용이라고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는데 지금 답변 중에서는 봉투는 바로 바꾸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범위에서 보면 지금은 예산이 굉장히 국토비나 이런 게 줄어든 상황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민생에 들어가는 예산도 굉장히 많이 지금 줄여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지금 봉투 같은 것도 그 상징물 하나 바뀌었다고 바로 폐기 처리하고 바로 바꿀 게 아니라 가로등의 계획처럼 잔여 봉투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고서 바꿔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갖춰져 있던 것들이 예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잔여물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를 하고 새로운 것에 맞춰간다는 것은 저희는 동의할 수 없고 본 의원이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은
즉시 바꿔할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명함 같은 경우는 이제 현 상황에서 이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함 같은 건 바꿔야 할 거고요. 아까 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재고량을 소비하는 측면에서 그 이후에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요. 예, 당연히 그런 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못한 예산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 21년도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왜 바뀌었죠 그때 갑자기? 그게- 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경기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지 그런 데서의 이제 명칭 변경에 대한 그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시달이 돼서 이제 명칭을 이제 가족센터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명칭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법인단체나 이런 단체에 대해서 보유번호가 매겨지죠. 네, 그렇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명칭이 바뀌면 조례안 변경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기에 비해서 조금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네. 조금이 늦어진 걸까요? 지금 2024년도 요즘 뭐 여러 가지 이 인사나 아니면 뭐 퇴직 공무원들이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좀 뭐 시국적으로도 힘든 부분도 있고 하지만 지금 우리 가평군의 공무원들께서는 본인의 업무에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각자의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가족센터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이 시기에 맞춰서 지금 같이 이렇게 조례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국이 어렵고 상황이 좀 그렇더라도 우리는 우리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때에 관계 위에 법령이 바뀌면 그때그때 따라서 조례도 변경 일부 개정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런 실수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서는 어떤 의심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칭에 대한 이러한 것도 업무에 대해서 자꾸 소리를 듣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나 이 어려운 그 일을 맡고 있는 그 센터의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계시고 보고 계실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작은 거 하나부터 명칭 하나부터 잘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규로 한다든지 하면 그 행정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전하기도 어렵고 신규도 어려운데 지금 이 조례는 육성을 지원하는 조례잖아요. 네. 육성을 지원하는 조례보다 저는 그 공간들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글쎄, 저희가 여태껏 봐온 바로는 그 한우 농가들의 새로 신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또 발생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향후에라도 옮겼을 때 어떤 옮겼을 때 어떤 악취나 어떤 그런 거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하여튼 저희도 검토를 해서 이전할 수 있는 농가들한테 최대한 하여튼 하는 농가가 정말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검토를 농가와 같이 좀 해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육성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농가와 좀 세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생산자 같은 경우는 이 판매할 때 이 저가 해소를 지금 판매하게 됐잖아요. 네. 실제로 유통구조 같은 경우는 그 수익을 상당히 올리고 있고 이런 또 구조적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그 이력제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 유통 관련된 거를 조금 그 단계를 축소하는 방안을 좀 하여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다 더 뭐 효율적인 그 유통 구조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련돼야 되는 게 이제 맞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조례에 지금 담긴 걸 보면은 뭐 좋은 육지를 좀
해서 만들겠다라고 했고 이런 게 조례한테 담기고 있는데 실질적인 농가의 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좀 잘 담아갈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임무를 정하게 된 것은 환경정책자문위원회가 저희 환경정책 방향이나 환경규제 해결을 위해서 자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뭐 환경부나 그 경기도 또는 국회에 직접 방문해서 저희 군 현안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건의할 수 있도록 해서 해결해 나가기 위한 거였는데 그러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밖에 환경 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또 할 수 있기도 하고 환경 규제나 그 저희가 갈등 요인 해결에 관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도 사실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그 저희가 좀 이분들이 역할을 수행할 때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조례 개정에. 그래서 기능을 두고 경비에 대한 것만 담아가도 저희도 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과장께서 지금 말씀 주신 환경법에 관련해서는 네. 여러 가지 조촉 사항이 없고 괜찮을 수 있으나 네.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담다 보면 한 가지 법령에만 의존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네. 법령도 따져야 되고 예. 이 조례가 다른 법령에 또 저해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되는데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르면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소관사무에 대한 자문을 능하거나 협의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의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특법 시행령 제78조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에 보면 그 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의 자문에 응할 수 있을 뿐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임무 부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의회에서 이렇게 좀 자문을 받아본 결과는 제5조의 이 정도는 삭제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저희도 법령 혹시 자치행정법, 지방자치법도 검토를 하신 내용인지. 예, 저희가 최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근거로 조례를 제정했고 저희가 이 임무를 두고자 했던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자문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 사항이 부득이 그런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5조를 삭제하고 그 외의 사항을 담아가도 예,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경기도에서 2024년에 내려온 문서에 가평군을 콕 집어서 가평군이 잘못됐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이런 방법을 좀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그 업체가 경쟁업체에서 대행 업체가 되더라도 3년의 계약 후 업무 수행이 잘 되더라도 만약에 계약 변경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 보입니다.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계획은 연장 계약하는 부분은 별도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할 생각이었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그 부분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라든가 시설 개선 이런 투자가 재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보장이 또 안 됨으로 해서 계약 기간만 채우고 예를 들어서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부실하게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어떤 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년을 원칙으로 하고 가평군 생활 폐기물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서 평가가 우수한 업체는 연속 2회까지 또 회당 계약 기간은 2년까지 하는 조례안으로 기존 업체들이 21년도에 우리 군과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업체에서는 열심히 하면 연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을 거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면 연장 없이 3년을 계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존 업체의 기득권 침해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쟁 사유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되십니까? 기존 업체의 기득권 침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기본 취지는 뭐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걸 목적으로 두지는 않았었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신규 업체 참여가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그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가 기본 취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업체의 기득권 침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검토를 하셨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존 업체의 그 신의성실 원칙에 일부 위배되는 것으로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과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3년 이내로 규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게 더 투과점을 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신규 업체가 3년을 바라보고 투자의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초기 비용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업체가 발굴되고 같이 참여할 수 있으려면 3년의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은 굉장히 위험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분은 의원님 말씀을 좀 적극 검토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의견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정말 법적 절차에 맞는지 많은 다각도의 세밀한 부분을 챙기셔서 개정안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군에 있는 여러 그 사례들을 조사를 해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이렇게 러프하게 좀 충분하게 줬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인근 시군만을 저희가 판단해서 같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데요. 저희 가평군은 가평군의 특성이 있습니다. 산악지대고 워낙에 또 범위는 넓고 거리가 워낙에 멀지 않습니까? 업체는 제한돼 있고 어떤 게 적절한지 그리고 개정안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는 과장님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하신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많이 고충을 힘들어 하셨거든요. 돈 청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카드로 충전을 하면 즉각 그 충전한 카드를 갖고 가서 약제비를 이제 그 결제를 하면 약국으로 그 청구 시스템 변화입니다. 그리고 네, 단점은 어르신이다 보니까 이제 카드로 바뀌니까 조금 시행착오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돈 청구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가 좀 변화시키려고 저희가 이번에 방법을 바꿨습니다. 보험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개몽이 있어야지만 이 카드 시스템으로 바뀌는 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예, 대상자가 우리 가평군이 거의 한 12,000명 지금 예상을 하는데 네. 기존의 시스템으로 지원받는 분이 한 8,600명 정도 네. 계산을 하시는 거죠. 그럼 네. 이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저희가 처방전의 그 질병 코드를 보고 저희가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에요. 등록을 하는 거로 네, 예. 네. 그러면 지금 조례에서 보면은 제3조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어요. 고혈압 등의 표준화 교육을 이수 해야지만 약제비를 지원한다라고 되는데 이 부분은 교육 이수는 안 해도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거를 필수로 하면 좀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그래서 선택으로 교육을 받음으로써 본인의 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게끔 저희가 홍보를 해서 교육은 많은 분들이 받게끔 저희가 상시하는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 처리 방법도 일단은 어르신들 입장에서 편리할 수 있게끔 이 업무를 처리를 해주시긴 바라고요. 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고혈압 이 대상자들이 관내에 있는 병원을 이용을 안 하고 이제 타지에 기저 질환이 있는 분에 타지에 가서 약 처방을 받으면서 고혈압 약을 이렇게 3개월치씩 뭐 이렇게 받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이 고혈압 약제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또 저희가 그 1개월만 지원하는 거로 근데 이게 하겠습니다. 카드 시스템으로 바뀌어도 가능해요? 1개월만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의원이 그 조례에 보면은 조례 2조 3항을 보면은요 감액 약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 화폐로 발행을 할 경우는 이분들이 서울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아도 이 지역 화폐를 다 거기서 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가평 관내에 있는 근데 약국만. 이분들이 약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에서 그 지급을 하잖아요. 처방을 받고. 만약에 서울이든 춘천이든 관내가 아닌 다른 타 지역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례에 준해서 어쨌든 이분들이 관내 병원을 이용을 안 하고 타지 병원을 이용해도 이분들이 고혈압에 대한 약제비 지원은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조례에 준해서 한다 그러면 한 달치도 이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준해서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표준화 교육을 이수하고 약제비 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람이 되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게 상해법령에 있는 내용입니까? 그건 저희만 이 약제비 지원하는 게 가평군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고혈압 당뇨 그 표준화 교육은 상시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더 교육을 받아서 본인의 질환 관리를 더 잘하게 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넣었던 건데 이거를 선택으로 여기에 계신 우리 뭐 상면이나 뭐 국면이나 뭐 서다 이렇게 외곽지에 계신 어르신들이 뭐 표준화 교육을 이수하고 약제비로 지원을 받는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방문 간호사들이 다 이 교육을 이수해서 각 읍면별로도 저희가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현재 상위 법령에 없는 내용을 각국에서 약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조례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저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수정하실 그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거는 전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도 검토한 결과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할 수가 없다? 아니요. 그래서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교육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아니 실제로 약제비를 지원받는 분들이 노동 불편하시거나 이러실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표준화 교육을 이수하고 약제비를 지원받으라고 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기존에 있던 분들은 저희가 카드를 다 발급하는데 이제 65세가 도래돼서 신규 대상자들을 한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3개월치 약을 받았을 경우에는 1개월치에 대한 그 계산이 반영이 안 되나요? 저희가 카드에 충전을 매월 1일 날 12,000원을 그 가평 지역 화폐에다가 충전을 하는 건데 3개월치는 36,000원을 저희가 충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가 그럼 국민들에게도 그런 홍보가 되어 있나요? 현재까지는 계속 그렇게 1개월씩만 약을 해왔거든요. 약을 할 경우에 1개월씩 이내로 그러면 한 달에 그 지역 카드에다가 12,000원씩 다이어트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녀분 같은 자녀분은 말일날 밤 12시에 회수가 되는 거로. 카드 만들기 전에는 그 약제비를 지원받는 어르신들이 무언가를 해야 될 행위가 전혀 없었죠. 약국에서 직접 저희 행정 쪽으로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해서 저희한테서 약국에서 저희한테 한 달 있다가 저희한테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 이 조례로 인하여 오히려 어르신들의 불편을 더 초래하게 만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제 카드를 항상 지참하고 다니셔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으시고, 카드를 분실했을 때의 그 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어려움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 이진호 위원님의 말씀처럼 타지에서 큰 종합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어서 그 병원에 가서 그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이용했을 때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장기적으로 내가 매달 병원을 가지 않고 어쨌든 관리를 목적으로 하면 3개월이든 6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고혈압 당뇨약을 타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그 3개월, 6개월 약을 한 달 12,000원 내에서 혜택을 밖에 못 받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하지 않나, 조례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조목조목 좀 상세하게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없었을까요? 더 그 병원에 갈 때 신분증을 안 가져가면 진료 접수가 안 됐듯이, 예, 이 카드를 이제 다 발급을 받으셔서 꼭 지참을 해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걸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해서 꼭 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줬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관내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도 이번에 열은 거거든요. 근데 그 3개월, 4개월, 6개월 요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한번 그 지역화폐 회사하고 저희가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6개월치의 약을 받았다면 6개월 분의 그 진료, 저희가 이거는 지원을 해드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네. 6개월치가 합당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지. 오히려 이 조례로 인해서 더 번거롭게 해드리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루고루 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검토를. 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탁을 줬을 때는 수익이 4,500이 나고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에 보면 1억 6천이 차이가 나는데요. 직영을 했을 때. 그죠? 네네. 근데 거기에서 요쪽 보면은 인건비가 1억 차이가 나요. 네. 이게 왜 1억이 차이 나는 거죠? 하는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 6명, 그다음에 이제 관리자들 2명에서 8명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실제 위탁 기관에서는 23년도 기준으로 6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났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그러니까 통신요금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요금하고 상용장비 유지관리비를 가평군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탁 결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빼고 계산을 해도 인건비가 1억 차이가 난다고, 이 사람들이 볼 때 자기는 4,500이 나는데 우리가 했을 때 1억 1,700이 적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세를 줄 때 그 사람, 제가 어느 정도 장사가 돼서 그 사람이 세를 낼 정도의 세를 얻는 건데, 마이너스 1억 1,700 나는 걸 이 사람은 플러스 4,500을 낸다고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공공요금하고 상용장비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다 그러면 관에서 보면 1억 천이 더 들고 위탁을 주면 안 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운영할 때는 3교대로 2명씩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주인이 보면은 더 열심히 해도 인건비가 덜 드는 게 이게 직영인데, 직영을 하는데 1억 6천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은 1억 인건비만 해도 1억이잖아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저희는 위탁할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비용 추계를 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상시로 그러니까 그 시설을 유지 관리를 했을 때 꼭 필요한 인력을 이제 관리자하고 사무원을 이제 책정을 한 거고요. 위탁사에서 운영을 할 때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령기사라던가 아니면 매점 운영 인력,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만 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탁자는 필요한 인력만 하는데 왜 본청은 필요 없이 더 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당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제가 보면 그래요. 1억 1,700이 마이너스 된 거를
이분들이 해서 플러스 4,500을 냈으니까 이 위탁자가 상당히 정말 귀한 분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가평군을 봤을 때. 우리가 뭐 이런 마이너스 1억 1,700인데 위탁자는 플러스 4,500 내잖아요. 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플러스 6,000 나오는데 우리가 피곤하니까 위탁을 4,500 먹고 하세요. 이게 맞는 거지. 마이너스 1억 1,700이 나오는 걸 갖다가 위탁을 주고서는 이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누가 이 마이너스 1억 1,700인 걸 알면서 그 사람이 왜 이걸 합니까? 안 하죠. 그래도 다음에 비용 수계를 할 땐 정확하게 이게 뭐 전기요금, 통신요금은 다 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기요금은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잖아요. 근데 이 비용 수계 또 여기다 놓아가지고 또 플러스를 시켰잖아.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저희한테만 반영돼 있는 부분이라. 비교 견적이잖아요. 네네. 예. 이게 우리가 주는 거면은 여기서 빼이잖아, 이것도 빼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견적을 내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들어가는 돈 다 어차피 지금도 주고 앞으로 지정을 해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내는 거잖아. 이걸 뺐어야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린 자료 맨 마지막에 보면 가로 열고 좀 표기한 금액들이 있는데요. 이게 그거를 제외했을 때 실질적인 차이를 별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든다 이렇게 나오게 뽑아주세요. 인건비도 그 사람들 5명이면 우리도 5명, 그 사람 6명이면 우리도 6명이지 왜 우리가 할 때는 가만히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이렇게 비교해서 주신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모든 그 가평 관내 시설에 대해서는 다 과장님이 제출하신 이 자료를 보자면 위탁을 수여하는 수익이나지 우리가 지경하면 다 마이너스 100원도 아니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칭찬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과장님 그 문화체육관 쪽으로 몇 월자로 이렇게 가셨죠? 1월 2일자로 갔습니다. 올해 2일자로 가셨죠? 이거 조례 언제 올리셨습니까? 저희가 그 마감 기일이 지나서 좀 뒤늦게 마감 올렸습니다. 지난 날 올리셨죠? 네. 그럼에도 그 날짜가 1월 8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날짜를 네. 마감 지난 다음에 부랴부랴 뒤늦게 올리셨어요. 자, 만약에 민간위탁 이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어떠한 사항들이 초래됩니까? 잠시 운영을 중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야 되죠.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이 민간위탁 동의안 제때 회기에 올리는 게. 추후에는 늦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제가 칭찬 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1월 2일자로 가셨는데 업무를 여러 가지를 발빠르게 확인을 하셨고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시고 마감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급하게 이제 의회에 어쨌든 올리셔서 지금 그 상황을 가게끔 만들어 주시기는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빨리 해주신 것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물론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중대한 사항들이 주민들이 문이 닫혀서 불편을 영화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 수 있도록 그동안 이 업무를 살펴보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민간위탁 기간이 보통 3년, 5년 이렇게 장기간이다 보니까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좀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의회에서 모든 과를 중점적으로 볼 때는 거의 항상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었어요. 과장님은 어쩌다 한 번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매번이에요. 정말 이거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아무리 인사이동, 퇴임 그럴수록 더 꼼꼼하게 자기 업무 챙겼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관련 과들 과장님들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들어주십시오. 네,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든지 모든 조례안에 대한 상위 법령에 대한 일부 개정이라든지 제때에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토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일은 칭찬드리는 겁니다. 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이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민간위탁 조례가 넘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어떤 조직이나 인력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무조건 통과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그 계약서가 있어서 이미 1회 연장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운영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업무를 보던 사람 이제 보던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들한테 뭐 어떤 영화를 구매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전수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일단 예산 편성 자체가 이제 비용을 그렇게 편성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다 보니까 지금 하고 계신 분을 가평군에서 영입하는 게 없던가 그러면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분을 영입하는데 그 비용이면 충분하다면 차라리 그분을 영입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한번 검토를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직영으로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와 그리고 그분을 영입했을 때 우리한테 장단점이 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각도의 방면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통과 안 된다 그러면 당장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은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예산 편성상에 저희가 이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멈추게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